보시고요. 앞쪽에 비교형 문제, 일반적인 연산 문제들은 혹시 뭐 틀린 게 있다 하더라도 진수 조건이나 약간의 연산 미스가 주된 원인이 아닐까 싶은 문제들이니까 일단 그래도 질문이 있으시면 해보시죠. 여기는 뭐 다 간단한 문제들일 것 같고요. 개별 분모 35페이지쯤부터 질문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프로젝트 질문 있습니까? 155번. 155번. 네. 155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번입니다. 체크해 보시죠. 자, 155번을 보시면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를 보는 순간 연립을 해야죠. 로그 n의 x는 그죠?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로그 n의 x 플러스 3 더하기 1 얘를 만족하는 x좌표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넘기면 로그 n 일단 잠깐만 꼼꼼하게 가면요 x가 일단 0보다 커야 됩니다. 양수가 될 것이고 진수 조건 넘겨서 합치면 로그 n에 이거 풀인다 했겠죠? x 더하기 3 미 1은 로그 n의 n이죠. 로그 n의 n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3x가 n이다. 마이너스 n이 0이다. 얘의 실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연립하면은 여기까지 나왔을 것 같은데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성원아 맞니? 잘 안 보이니? 성원 잘 안 보이니? 일로 오세요. 일로 가까이 오세요. 일로. 가운데로 와. 됐어? 잘 보여? 자, 얘의 실근이 뭐라 했냐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게 하는 n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게 질문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럼 사실 제일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푸는 풀이는 근을 구하면 되죠. 실근을 구하겠습니다. 인수를 대하면 돼. 안 돼. 어떻게 하면 돼? 근데 무식.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답을 구한 친구는 그냥 이렇게 풀어서 답을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풀면 되죠. 근을. 그죠? 그러고 있으면요.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4n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죠. 맞습니까?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양수여야죠. 이해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그냥 푸는 거예요. 2분의 이쁘게 쓸게요. 루트 4n 더하기 9 마이너스 3이 얘가 말한 1과 2 사이면 돼. 그냥 풀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양변 2 곱해버리면요 2보다 크고요. 루트 4n 플러스 9 마이너스 3은 4 3 더해버리면 5보다 크고요. 루트 4n 플러스 a는 7 그쵸? 제곱을 해버리면 25 여러분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 괜찮습니다. 알겠죠? 부등식에서 다 양수일 때는요 제곱을 진행하는 건 상관없다. 그 말은 음수일 때는 뭔가 장치가 필요하고요. 음수와 양수 같이 있는 거 제곱하면 안 됩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다 양수인 경우 상관없어요. 제곱해버리면 4 A가 아니구나. 9죠 9. 내가 써놓고 4n 플러스 9 49 그래서 9 빼고 4 남으면 n의 범위 나오겠죠. 그냥 알겠죠? 그럼 답 끝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게 제일 지금 상황에서 제일 현명한 거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제 저런 거 만나면 그래프 해설을 해줘야 돼. 지금은 이거는 이제 공부용이겠죠. 어떻게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풀이를 못한 친구들은 뭐 하는 거야? 그냥 50 때려서 풀면 되잖아. 이걸로 이제 잔소리하면 먹고 알겠습니까? 밀고 하면 돼 그냥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그림이 나와줘야 돼 이제는. 알겠습니까? 그림이 나온다는 게 왜 필요한 거냐면 이게 지금 굳이 따지면 근해 분리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알겠습니까? 일단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프 해석으로 봐야 돼. 그러려면 x가 양수인 범위만 보는 것이고요. 그죠? 그럼 내가 제일 우리가 해석하기 편한 그래프로 좀 정리해 볼게요. 봐봐. 자, 저식을 이렇게 봅시다. x제곱 더하기 3x. 여러분들 꼭 이렇게 복습 한번 해주세요. n일 거 아니겠죠? n을 떼는 게 좀 편하겠죠. 우리 수트에서 많이 그랬지 않았죠? 그 다음에 y는 x제곱 더하기 3x와 y는 n의 교점. 그죠? 교점의 x좌표. 교점은 x좌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럼 이때 이제 x는 0보다 큰 것만 보는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그죠?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그리면 요 그림은 아래로 물렁이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0보다 큰 것만 자르면 단순하게 그냥 이 빵꾸 뚫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y는 x제곱 더하기 3x야. 요거 이해되겠어요? 지금 내가 보여드린 요 해석은요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적용이 되어야만 하는 문제는 이제 4점짜리일 것이고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알겠죠? 얘는 이제 3점짜리니까 그냥 밀고 가도 풀리고, 알겠죠? 4점짜리네? 오히려 쉬운 4점을 보여줍니다. 네. 그냥 밀고 가도 풀리고 해석도 있지만, 알겠죠? 그냥 민 친구들은 잘 풀었는데, 알겠죠? 이런 해석을 공부해봐라. 알겠죠? 그림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봐봐, 요 이차함수가 y는 n과 교점이 있어야 되는데, 자 y는 여기다 칩시다. y는 n입니다. 그죠? 그때 나는 요 교점의 x좌표를 알아 몰라? x가 이걸 모르죠. 그죠? 근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교점은 존재할 거야.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 x값이 요 지점이 x값이 쓰여지면 요 지점을 잠깐만 쌤 p라 치면 예를 들어서 알겠죠? 이거 표현일 뿐인 거니까 p라 치면 p가 1과 2 사이여야 돼. 그죠? 그러면 x는 1이 얘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고 x는 2는 얘보다 뒤에 있어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기 위한 n의 범위를 구해봐 라는 게 질문인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그럼 봐. 자, 요 상황을 잘 기억해야 돼. 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오케이? 두 그래프가 있을 때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는 없는 환경에서, 알겠죠? 물론 얘는 그대 공식으로 구할 수 있었으나 없다가 가정을 하면 이게 3차로 나오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풀 수 있거든? 구할 수 없는 과정에서 얘가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아야 돼 라는 거 어떻게 처리하냐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거를 이제 필기용으로 적어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필기용으로 이렇게 fx가 있고요. 이 지수함수,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해석에도 좀 이따 나올 거야. 이렇게 gx가 있어. 얘 둘은 열일이 안 돼. 여기가 여기 x좌표가 x1이나 가정해볼게. 알겠죠? 질문합니다. 야, 예를 들어서 x1이 2보다 큰지 확인해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입하냐? 어떻게 비교하냐? f2와 g2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일단 이거 좌표를 못 구하니까 좌표를 구해서 크기를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수의 교점이니까 2를 일단 대입해. 그럼 만약에 봐봐. 만약에 f2가 만약에 g2보다 컸어? 그 말은 f2가 컸다는 건 2가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2를 대입하면 되게 크다는 거니까. 그쵸? x1보다 2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랬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대입해서 비교해봤더니 g2가 더 크던데요? 그래? 그러면 그 말은 x에 2를 대입했는데 gx가 더 컸어? 2가 여기다 소리죠. 이해됐습니까? 2를 대입해서 gx도 높잖아요. gx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크로스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크기가 바뀐 겁니다. 이해됐어요? 수현아 원인이 안 했어. 자, x에 2를 대입해. 그러면 f2와 g를 내가 확인해봤더니 선생님 f2가 크던데요? 그 말은 2가 여기 있다는 소리예요. 수현이 이해돼? f2가 작던데요? 2가 여기 있다는 소리. 2가 여기 있다라는 건 x1보다 2가 작았다는 얘기죠. 반대가 된다는 얘기지. 반대. 요거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요 이야기가 수능적 그래프 해석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항상 나오진 않죠. 당연히. 알겠죠? 꽤나 잘 나오는 해석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딱 보면 쌤이 이제 이런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따지는 소리거든. 봐봐. 자, P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을 대입했을 때 얘 높이는 n이잖아. n이 여기 1을 대입하면 4보다는 커야 돼. 그죠? 그래야 1이 왼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합니다. 1을 대입하면요 여기는 1,n일 것이고 여기가 1,4일 거 아니야. 그죠? n이 더 위에 있어야 이런 상황의 그래프가 가능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엔드 2를 대입하면요 여기 인워버리면 4 더하기 6이 10이잖아. 그쵸? 10이랑 여기 n을 비교하면 n이 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래서 n은 4보다 크고 10보다 작아야 돼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제가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요. 저 필기 놔주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요거는 여러분 풀이 잘하는 친구들도 꼭 저렇게 다시 한번 풀이 세팅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질문.
156번. 뭐야, 수업 해준 거 아니야? 네, 쉬는 시간 풀어드리겠습니다. 수업 때 한 거 맞죠, 저번 시간에? 그쵸? 저희 이따 풀어줄게. 그 다음요, 157번은 잘했어? 157번 가고 있습니다. 됐죠? 6번은 쌤 따로 봐줄게. 157번 보시죠. 자, 157번을 보시면, 요게 이제 156번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래프 해석을 통한 이제 부등식의 풀인데, 그지? 얘는 이제 156번처럼 로그 쪽에 나와 있는 건 아니라서, 뭐, 그 진수 조건을 확인할 필요는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만 잘 풀면 되는데, 여기도 뭐 디테일을 살려드리면, 일단은 얘를 보자마자 다음 그래프와 fx와 gx가 다음 그래프 같을 때라고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fx와 gx의 식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힌트를 많이 준 그래프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식을 구하는 건 이 문제를 못 풀겠을 때. 알겠죠?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푸는 환경이 시험이야 그러면 fx와 gx를 식으로 세워서 대입해서 풀어버려 그냥. 그럼 답 나와요. 알겠죠? 오케이? 물론 자연수의 값을 구하는 환경인가 보니까 이 부등식 풀었을 때 만약에 뭐 인수분해가 안 돼서 뭐 근해 공식까지 가야 되는 뭐 들어온 환경일 수 있으나 알겠습니까? 당연히 식으로 풀라는 문제는 아닌데 식을 다 세울 수 있어서 알겠죠? 만약에 못 푼 친구는 식으로 밀어버리면 답은 나옵니다. 그거는 환경을 알고 계시고 그런 의도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요. 자, 얘는 이렇게 풀라는 거죠. 2분의 1에 fx gx의 곱. 그 다음에 그거 나왔다. 2분의 1에 3gx죠. 3gx. 요거는 풀면 돼.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라. 선생님은 정확한 주관식의 x의 범위를 구해볼게요. 가능하면. 알겠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빼면 fx 곱하기 gx. 부등호 바뀌어야죠. 위치 내리고 잡기 때문에 3gx입니다. 그죠? gx 약분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뭐 근거를 얘기 드리면요. gx가 0일 수도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g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약분하면 안 됩니다. 약분하고 싶으면 x의 범위를 다 분리해서 풀어야 되겠죠.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 넘겨서 인수분해해야지. 넘겨버리면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3gx 약분으로 틀린 식으로 많아서 약분하면 안 돼. 그러면 fx 마이너스 3과 gx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럼 함수 해석을 통해서 이런 부등식 풀 때는요. 쌤이 저번에 요 앞에 문제 풀면서 얘기했죠. 는과 이 부등호를 분리시키라고. 그래야 좀 더 정확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분리시킬게요. 자, 얘를 만족한다는 건 첫 번째 케이스. fx-3 나중에도 여러분 실전 문제에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꼭 분리하세요. 이 함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식으로 푸는 건 상관없는데 알겠죠? 그건 정확하게 답이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프에서 할 거라면요 분리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뭐 엔간하면 그거에 걸리지 않을 수 있으나 아마 4점 정도의 배점이 들어가 버리면 그 디테일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다 풀고 틀리니까 분리라는 습관을 가지세요. 자, 얘를 만족하는 건 답을 구하면 돼요. 얘를 만족하는 건 fx가 3이거나 gx가 0인 건 다 정답이야. 그지? 그러면 fx가 3인 게 x가 얼마지? 그리고 참 되겠죠? y가 3일 때 만나는 x 값이 1이랑 5네요. 답 두 개 구했어. 얘는 정답. gx가 0인 거요. 그림 보시면 3이네 3. 이건 다 구했죠? 그죠? 해결. 이제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는요. 둘의 곱이 음수라는 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 뿔 마일 수 있고 두 번째 케이스 마 뿌릴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답을 갖게 하나씩 나와볼게요. 자, 플러스인 경우부터 보여볼게요. fx 마이너스 3이 플러스라는 건 fx가 3보다 크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fx 3보다 큰 게 fx 그래프 2차함수 이렇게 있죠? 3이 위에 있습니다. 크다는 게 양쪽 그래프를 얘기하는 양쪽 그래프. 그죠? 그럼 x의 범위는요? 1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요건 거 알겠어? 그죠? AND입니다. 왜? 둘 다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gx가 음수인 건요. 3보다 작은 쪽인데 3에서 이게 다 음수잖아 이제. 왼쪽이. 그죠? x 3보다 작다. 이거 둘을 교집합이 답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답은 x는 1보다 작다가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쪽은요. 얘 반대겠죠. fx 마이너스 3이 음수라는 건 fx가 3보다 작다는 건데 1과 5 사이죠. 이걸 반대일 거니까 는은 저로 다 뺐고 그러면서 gx가 플러스라는 건 3보다 크다겠죠. 그림 봐도 알 수 있겠죠. 여기 나온 답은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다 되겠습니다. 교집합이니까. 됐죠? 정답을 다 적어보면 얘 답이 되고 또는 얘 답이 되고요. 저 세 개의 지점이 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답을 쓰면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요. 이 있죠.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 잘 풀어본 친구 입장에서요. 선생님 저는 그냥 는을 그냥 여기 원래 는이 있었으니까 다 구한 다음에 는을 다 붙였는데요. 라고 한 친구는 답이 맞았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선생님 그럼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알겠죠? 어떤 특정 문제에서는요. 여기서 예를 들면 0 되는 게 뭐 7인 게 아니라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근데 부등식을 풀면 7이 없어. 그런 경우도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뭐 상황을 잠깐만 예측해 보면 이렇게 가끔 7을 튕기는 경우 이렇게. 근데 답이 fx가 뭐보다 크다. 뭐 이런 답이에요. 예를 들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0보다 크다 이런 범위에는 7이 안 잡히지만 0 되는 포인트는 잡힐 수도 있는 알겠습니까? 이건 하나 예시로 든 거긴 하지만 그런 식의 환경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볼 때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해석을 통한 이제 부등식의 그 해석은 알겠죠? 는이랑 좀 분리시키는 게 안정감이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부등식을 잘 풀어내고 는만 붙여도 되는데 알겠죠? 아닌 경우는 쌤이 경험한 적이 있어서 알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게 한 번의 경험이 있으면 계속 챙겨야 돼요. 그 한 번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 그걸 좀 신경을 써놓고 풀어라 라고 얘기해드리면서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158번은 잘 풀었습니까? 잘 안되나요? 자 158번 가보죠. 자 158번입니다. 지워야 되겠습니까? 자, 쌤이 아직은 그래프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서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여기 넣는군요. 그래프가 뭐 필요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수 그래프가 뭐 기억이 잘 나서 쌤이 저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었는데요 라는 거 하는 거는 잘한 거고요. 알겠죠? 그림을 혹시 뭐 저는 아직 그래프가 다시 복습이 안 돼서 그래프는 못 그리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묘가 보죠. 자, 얘가 y는 a의 x제곱이라는 a가 1보다 큰 상태의 지수함수를 주는 상태고요. 그때 y는 루트 3과 이거 직선이죠. 얘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첫 줄을 딱 읽고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애 들어야 돼? 아, a라는 좌표는 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가볍게 드냐 아니면 또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냐 이게 실력차라고 그랬죠. 그죠? 무조건 해야 돼. 할 게 있는 건 해야죠. 요 연립하는 얘기잖아. 좌표 구하겠습니다. y의 루트 3 늘어나는 거예요. 루트 3은 a의 x제곱이고요. x는요? 로그 a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모양이 안 이쁘면 2분의 1 로그 a에서 요게 더 이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벼워야 돼 라는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제 첫 줄을 읽고 그럼 a 좌표는요 2분의 1 로그 a의 3 콤마 루트 3입니다 라는 게 나오겠죠. 저기 했습니까? 자, 그 다음 점 4,0에 대해서 b는 좌표가 나왔네. b는 4,0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OA와 O는 원점 OA 원점이겠죠. 그렇죠? OA와 AB가 수직이 되는 인 A 값들을 잡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좌표가 다 나와 있는데 OA라는 성분과 AB가 수직이다라는 얘기를 왜 준 걸까요? 좌표 평면에서 야 얘랑 얘가 수직이야 라는 얘기를 왜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뭐 그림으로 그려서 상황을 예측해서 도형적 활용을 해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알겠죠? 이건 뭐 기본기 문제네. 알겠죠? 뭐 그림까지는 볼 필요 없는 문제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좌표에서 수직은요 기울기 쓰라는 소리야. 알겠죠? 지금 문자가 A 하나밖에 없으니까 등식한 게 문제 풀릴 거 아니야. 산수 문제네 그러면. 자, OA의 기울기 구할게요. X좌표 차분의 Y좌표 차. 그래서 쓸게요. 2분의 1 로그 A의 3분의 루트 3. 이건 OA의 기울기입니다. 곱하기. AB의 기울기 구할게요. 좀 더럽겠다 그죠? 얘 빼기 얘분의 얘 빼기 얘로 하자. 2분의 1에 로그 A의 3 빼기 4분의 루트 3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 뭐 2분의 1 100이 싫은데 분모 문제 2조 곱할까? 이거 한번 적어놓고 가자. A의 3분의 2 루트 3 이게 좀 이쁘지 않을까? 곱하기 2 곱하면요 로그 A의 3 마이너스 8분의 2 루트 3이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이쯤 되면 치환형이라는 거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로그 A의 3을 잠깐만 T로 치환할게요. 됐어요? 그러면은 T에
t-8분의 4, 3, 12죠. 는 마이너스 1이다. 뭐 해버리면 12는 마이너스 t에 t-8이다 해서 전개해서 넘겨가지고 t값 구하고 a값 잡으면 되겠죠. 뭐 아마 t가 두 개 나올 필인데 둘 다 답인가 보네요. 왜냐면 모든 a 값의 곱이라니까 두 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a가 맥스 두 개밖에 안 나올 것 같은 상황이고요. 오케이? 둘 다 뭐 a는 1보다 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함수에 대한 그래프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프는 그려야 겠다는 판단이 있을 때 그때 그리시고 알겠죠? 이 정도는 충분히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이런 그래프 관련된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연산 문제라는 거를 알겠죠? 인식해 놓자라는 의도로 여기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치환형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푼 거는 단순 비교형. 여기 이미 치환형을 쓰고 있는 쌤이 그렇죠? 그러네. 여기 문제가 치환형 문제였네. 치환형은 지금 여기 얘기한 이런 것들인데 기본 틀부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얘는 치환을 내가 이미 써버렸습니다. 그렇죠? 보시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지수로가면서 식 관련해서 비교형이라고 불리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들. 로그 A의 몇, 최대치수 구해라. A의 몇, 최대치수 구해라. 이런 문제라든지 단순하게 항이 두 개로만 딱 정리가 돼서 둘을 비교해서 떼면 되죠. 뗄 때는 밑의 크기 확인해서 1번 작으면 부등식에서만 변화가 생긴다. 라는 정도로 이제 연산하는 문제를 연습했는데 오늘은요, 치환형. 이게 수원의 초반부, 중반부는요, 치환이 메인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지수로그 함수에도 치환을 엄청 쓰고요. 삼각 함수 할 때도 치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알겠죠? 치환을 얼마나 잘 다루냐. 그러니까 여기에 좀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치환형은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문제 유형은 똑같아. 어차피 함수의 최대치수, 방정식의 풀이, 부등식의 풀이 뭐 그런 결로 또 문제가 나올 건데 근데 치환형의 모양은 모양새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보는데 그게 함수 문제일지 방정식일지 부등식일지 모르겠지만 항들의 모양이 a의 2x승과 a의 x제곱과 상수함들이 딸려있는 이런 꼴이라면 이런 게 치환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푼 문제 다른 게 여기 159번이나 160번이나 161번 보시면 감이 딱 올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푼 비교형과 많이 다르죠. 우리가 푼 비교형 문제는 이렇게 나와야지.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뭐 뒤에 숫자 정도 있어도 상관없어. 얘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게 비교형이죠. 그죠? 근데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요. 159번 보시면 3의 2x승의 항, 3의 x제곱의 항, 상수항. 그죠?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의 항에 딱 몰려있는 게 아니라 그죠? 분리가 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의 치환형인데 얘는 누굴 치환할까요?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됩니다. 우리가 삼각함수 할 때부터 많이 했는데 치환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뭘 잘 챙겨야 돼?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뭘 챙겨야 돼? 범위죠. 범위. 그죠? 우리 삼각함수의 사전 공부할 때 내가 많이 강조했죠. 예를 들어서 내가 sin x를 t로 치환해서 x는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문제를 풀다 보니까 쌤 sin x를 t로 치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치환을 할 작정이야. 알겠죠?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뭐 치환을 꼭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데 내가 봤더니 쌤 이건 치환이 낫겠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sin x를 t로 치환했어. 문제는 x에 대한 식일 거 아니야. sin x를 t로 바꿨더니 x가 다 사라지고 t로 다 바뀌었어. 그거는 치환하면서 푸는 게 잘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선생님 푸는 거 보니까 치환 안 했어. 상관없어요. 알겠죠? 치환이라는 행위는 내가 x에 대한 식을 t로 바꿨을 때 x가 다 없어지고 t만 다 생겼어. 그건 치환으로 풀면 좋은 문제야. 문제는 쉬워질 거니까. 알겠죠? 그게 이제 치환이라는 행위의 이제 기준인 건데 우리가 x가 모든 실수인 과정에서 sin x를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1, 4이죠. 그렇습니까? 만약에 x가 0과 파이 사이에 있을 때 sin x를 t로 치환했어. 이러면 t의 범위 어떻게 나오죠? 0부터까지 왔습니다. 그래프를 떠올렸겠죠. 그렇죠? 얘는 그림 그려야죠. sin x의 그래프를 0부터 파이까지 그려보면요. 0,0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의 y 값이 t 값인 거죠. 그죠? 제일 작은 게 0, 제일 큰 게 1. 얘는 0부터 1까지겠죠. 이렇게 양끝점 대입하는 거 아니야. 그 범위를 정의역으로 보고 내가 치환한 그 함수를 그려야죠. 그 함수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0부터 좀만 더 기본기 정도 3까지 x의 범위가 있는데 내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t로 치환했어. 뭐 문제 풀다 보니까 이런 식이 너무 반복이 돼. 이거 t로 바꿔버리면 쉬울 것 같아. 바꿨어. 그럼 뭐가 중요해? 범위. 그죠? t의 범위 어떻게 보여? 이차함수 그려야지. 이차함수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꼭지점 t좌표가 얼마니? 2죠. 아 x좌표가 2죠. 됐습니까? x가 0부터 3까지는 0은 좀 멀리 있을 것이고 3은 가까이 있겠다. 그죠? 이 함수는 이렇게 변하는 함수니까 0을 대입한 게 최대네. 최대값 1. 뭘 대입한 게 최소야? 2를 대입한 게 최소네. 4 빼기 8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3. t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3차 함수를 t로 치환해서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돼? 3차 함수 그려야지. 어떻게 그려? 미분해야지. 인수분해야지. 띠리릭 뿔맛뿔 뭐 극값 슉 해가지고 범위 잘라가지고 최대값 최소 구해가지고 띡. 그런 구조야.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치환하는 방식인 거죠. 뭐 지수로 구하면서 치환이 아니라 원래 치환, 수학 공부하면서 치환이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치환 언제 한다고? 네가 이 식을 t로 치환하고 싶어? 해 그러면. 했더니 문제 x는 다 없고 t만 남았어? 잘한 거야. 이거 풀어 이제. 알겠습니까? 그게 기준인 거죠. 치환했는데 x는 남아있고 t도 있어? 잘못한 거야. 치환 문제가 아닌가 보죠. 치환하지 마 그러면. 알겠죠? 치환하는 문제가 아니고가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여기는 좀 정해져 있는 게 이제 유형이 있으니까. 알겠죠? 여기는 치환 형태가 저런 것들로부터 t로 치환하는데 자 지금 현재 x는 모든 실수 범위입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a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 어떻게 될까요? 혹시 기억납니까? t의 범위. 자 이게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지수함수는 밑이 양수입니다. 밑주권이 있잖아. 1은 아닙니다. 알겠죠? 밑이 양수라면 t값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x의 음수를 넣더라도 그 역수만 만들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진 않습니다. t는 양수란 범위가 튀어나와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t로 치환할 거야. t는 범위가 생성됩니다. 원래 x는 범위가 없었지만 얘를 t로 잡았어? t는 0보다 커야 돼. 왜? 여기 자리가 진수거든요. 진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t로 잡고 얘는 t제곱 잡고 문제 풀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지수함수의 치환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a의 2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 요게 세트로 나올 거야.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세트로 나와요. 상수함들이 많았어. 치환 문제입니다. 점수 다 알겠죠? 누굴 t로 치환하죠?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해야 돼. 그래야 이 문제 풀 수 있어. 알겠죠? 그러면 얘를 내가 t로 치환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뭘로 바꿔야 되겠어? 문제인 x는 사라져야 되니까. 그럼 얘는 t 제곱이라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 제곱한다고 얘 나오는 게 아니잖아. 얘 제곱하면요, 얘 더하기 2가 나올 거야. 2를 빼줘야지. 그래서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치환하면 뭐가 중요하다고? 범위. 요거 범위 어떻게 되죠? 혹시 기억나신 거 없어요? 성은 한번 기억나는 거 없나요? 서현아? 수현아 혹시 기억나는 거 없나요? 도현 혹시 기억나는 거 없나요? 이현 혹시?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이 노트를 좀 이렇게 읽어본 친구들은 이렇게 이미 걸릴 텐데 여기 이 2는 왜 튀어나왔지? 이런 게 그죠? 노트를 좀 전법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노트에서 통계적 추정이 지금 보면 잘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텐데 질문이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보고 있는 친구가 없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알겠죠? 아니면 읽어보니까 다 기억이 나던데요. 아 베스트죠. 알겠죠? 지금 독립시행 이런 거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특히 질문은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적분에서 그 대칭성, 주기성 뭐 이런 거 보면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은. 성은 어때요? 보고 있어요. 기억 잘 나요? 알겠습니다. 베스트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 거야. 알았어. 그럼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 진짜. 여러분 부지런히 계획적으로 바쁘게 사셔야 됩니다. 알겠죠? 벌써 1월 반이 지났어요.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이제. 화이팅! 여보시죠. 자 얘는 뭐냐면 선생님 적어놓은 게 얘는 산술기하. 산술기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구할 필요는 없고 외워야 돼 저거. 알겠죠? 선생님 증명을 해드릴게요. 증명 과정을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알겠죠? 봐봐. 나 지금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의 뭘 구하고 싶은 거야?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죠? 얘 범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이거 양수지. 얘도 양수지. 범위, 최대 최소. 그죠? 범위란 말과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양수 조건의 최대 최소, 역수 모양, 산술기가 쓰라는 얘기지. 이 정도 대화 되겠습니까? 도현 혹시 이 정도로 대화 되니? 아니면 선생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런 느낌이야. 빨리 얘기해. 알았어. 대화 돼요? 예원 대화 돼요? 대화 됩니까? 더 얘기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술기가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 둘의 합은 그거 나왔다. 2루트 둘이고 1이죠. 그러네. 얘는 2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까? 이걸 치환할 때마다 산술기가 쓰라는 게 아니라 산술기가 때문에 그런 건데 산술기가 원래 중요하니까 알고 있어야죠. 그것 때문에 나오긴 하는 건데 이건 외우시고 그냥 알겠죠? 역수 모양을 t로 치환하면 2 이상이 난 범위가 나와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적용해서 치환 진행하면 됩니다. 문제는요. 방정식 문제 아니면 부동식 문제 아니면 함수 문제 나오겠지. 이거 풀면 되고 알겠죠? 그 다음 로그로 넘어갈게요. 로그는 쉬워. 로그 AX의 전체 제곱이 나오는 순간 그건 치환 문제야. 상성 이런 거. 알겠죠? 일단 여러분들 요거랑 요거 다른 건 아시죠? 로그 AX의 전체 제곱과 로그 AX의 그냥 제곱. 요거 다른 거 아시죠? 그죠? 얘는 이제 2를 내릴 수 있지만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요거의 제곱이니까 요걸 두 번 곱한 거니까 정리할 게 없죠. 알겠습니까? 다른 건 잘 기억하시고 알겠죠? 자, 이건 전체 제곱 나와서 그거 치환 문제야. 누구를? 로그 AX를 t로 치환하죠. 얘는 x의 범위가 아마 양수라고 잡혀 있을 거예요. 그건 진수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알겠죠? x가 양수라 하더라도 요 t는 범위 어떻게 될까요? t는 모든 실수입니다. 여기는 범위가 제한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 t가 이 범위 외우기 어려운 친구들은요. 위치를 외우세요. 여기 위치가 뭐야? 및. 여기는 진수. 얘네들은 조건이 있죠. 요 위치 뭐야? 지수. 지수는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값이 가능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그를 치환할 때는 범위가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주어진 범위가 변화는 될 수 있죠. x 범위가 있었으면. 그럼 예를 들면 x가 만약에 봐봐 2부터 16까지래요. 내가 문제 풀다 보니까 로그 2x를 t로 치환하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거 원래 봐봐 x가 양수였다면 t는 모든 실수야. 범위가 나오지 않는데 원래 x 범위가 있었으면 t의 범위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t의 범위는 이렇게 구하세요. 모든 함수로. 얘도 그래프를 떠올려. 여러분 이 그래프가 아직은 선생님 정리를 따로 안 했으니까 뭐 기억이 있긴 할 텐데 그 그래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 미치보다 크니까 x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 아니? 그럼 증감이 같이 가겠죠? 그럼 얘는 최소값이 x의 제일 작은 값을 대입한 1이 최소값. 그죠? 부터 최대값은요? 16을 대입한 4. 이렇게 푸셔야겠죠? 오케이? 식으로 운용하지 말고 함수를 떠올려야 돼. 나중에 이게 그림으로 보일 거니까. 만약에 내가 로그 2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해서 t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밑이 1과 작은 거니까 증감이 반대로 왔겠네. 그죠? 그러면은 16을 대입한 게 최소일 거야. 16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나옵니다. 2를 대입한 게 최대일 거야.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알겠죠? 치환하면 범위를 잘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기본 형태의 치환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가끔 이제 여기서 약간의 어떤 형태를 틀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범위이긴 한데 자주 나오진 않는 얘기죠. 우리 교재에 있어요. 지수함수 풀다가 이런 문제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역수 모양. 알겠죠? 얘도 치환 문제인데 굳이 따지면 A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됩니다. T는 양수 보죠. 얘는 T, 얘는 T분의 1. 양면에 뭐 T 곱하면 2차번씩 될 수도 있고 2차 분의식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로그도 마찬가지. 로그 AX를 주고 로그 XA를 주고요. 상수항 따라옵니다. 치환 문제. 똑같이 로그 AX를 T로 치환하는 얘기죠. 얘는 T분의 1이겠지. 방정식이나 부동식이나 또 T를 곱하고 뭘 처리해라.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치환형 문제는 딱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이해됐어요? 요 틀이 나오면 그것들은 치환해서 접근을 하면 된다. 그 접근이라 함은 그냥 우리가 했던 풀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 쪽으로 많이 가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본 틀을 잘 기억하고 그걸 적용하는 연습을 지금 시간을 드려야 풀이를 좀 어떻게 해볼 수 있게 좀 10분 쉬었다가 알겠죠? 풀이를 쫙 달려보겠습니다. 치환하 적용만. 쳐다보시고. 어떻게 하시고. 네.
자, 그러면 치환형 문제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풀면 되는지를 단계별로, 문제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네, 쭉 풀을 보면서 여러분들 숙제 만들기를 하러 가시죠. 쭉 풀어보면서 틀을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뭐 161번 선생님이 좀 그래도 약간 보일만한 것들 위주로 잡아서 풀어드릴게요. 161번입니다. 하나씩 파트별로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x가 마이너스부터 이 범위 사이에 있는데 식이 y는 이게 이미 이제는 뭐 좀 풀다 보면 금방 보여. 이게 치환형이잖아 이게. 그렇죠? 치환형이면 치환형을 적용할 수 있게 연습장에 첫 줄을 쓸 때 천천히 베껴 쓰지 마시고 이게 한 번의 풀이를 적용해서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식 봐봐. 지금 2분의 1이 있고요. 4분의 1의 x승이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걔를 먼저 써야지. 내 밑에서.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2x승. 여기 4분의 1의 x승을 쓴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2분의 1에 봐봐.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제곱인데 어차피 치환하려면 얘는 좀 불편해요. 알겠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 얼마지? 4잖아 4.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첫 줄에 쓰란 말이야. 플러스죠.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1 x. 이게 깔끔하게 잘 끌고 가고 있는 거 알겠죠?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네요.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준 거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제 풀면 되죠. 이런 게 치환형입니다. 누구를 t로 치환해야 되겠어?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라고 낸 문제겠죠. 그죠? 치환한 범위가 중요하니까. 범위 어떻게 돼?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작은 걸 넣은 게 최대, 큰 걸 넣은 게 최소겠죠. 최소는 4분의 1이겠습니다. t는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2가 되겠네요. t의 범위는 이렇다. 알겠습니까? 뭔지 알겠니? 뭐 진행이 이해 안 되지 않겠죠? 뭐 필기 전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적혀 있다. 알겠습니다. 이걸 풀고 있다. y는 그러면 봐볼게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t의 범위 4분의 1부터 2까지 요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이번인 거죠.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는 치환을 하더라도 y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얘의 최대나 얘의 최대나 같은 값일 겁니다. 알겠죠? 굳이 뭐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요걸로 문제 풀면 끝나겠죠. 자, 문제 풀면 위로 볼로 꼭 지점 t좌표가 2죠? 그죠? 범위가 4분의 1 여기 있겠죠? t는 4분의 1은 2는 여기 있죠. 여기 사이가 답이 되는 사이. 알겠습니까? t에 이르는 게 최대 얼마인데? 2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8 3대 3 최대값 3 최소값 t의 4분의 1 대입하면 최소값 4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16분의 1 더하기 1 빼기 1 마이너스 16분의 1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6분의 1 최대값은 3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고요. 알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야 x가 얼마일 때 최대와 최소가 나와? 라고 질문한다면 알겠죠? 이거 잘 잡아야 됩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최대값은 t가 2일 때 최대값 3을 갖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t를 구하는 게 아니고 x를 구해야 되니까 t가 2라는 건 얘가 2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의 x제곱이 2라는 건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를 갖고요. 그 다음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갖는 거야? 라고 한다면요. 내가 구한 최소값은 t가 4분의 1일 때니까. 그죠? t가 4분의 1이라는 건 x가 2라는 거네요.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최대 최소를 구하는 기점은 t였기 때문에 얘가 요구를 한다면 t를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t는 내가 만든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x를 잘 잡아서 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t와 x를 잘 구분해서 관리해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한개 더 가볼게요. 163번입니다. 자, 위에 걸로 보여드릴게요. 잘 봐봐.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서는 없긴 하고요.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잘 보세요. 자, 163번을 보시면 자, 또 뻔한 치환형 문제입니다. y는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5입니다.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려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치환형은 모양이 더 정확해. 치환형이죠. 그죠? 요거 헷갈리면 보면서 푸시고. 알겠죠? 누굴 t로 치환해야 돼?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통째로 t로 치환하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치환하면 뭐가 중요하다고?
범위 얼마야? 2보다 커나 왜 외우라 그랬죠 그냥. 됐나요? 적용할게요. y는 잘 봐. 얘는 t고요. 얘는 뭐라고?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t제곱이 아니야. 2를 빼줘야지 저식이 나오죠. 요걸 제곱한 거 2를 빼야 얘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5 빼기 2니까 더하기 3 t는 2 이상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얘 최소 공부 끝나겠죠? 아래로 볼로 꼭지점 t좌표 얼마야? 1 그쵸? 얘가 나한테 요구한 범위가 2 이상이야. 2가 여기 있어요. 여기만 그려라 이 말이죠. 그쵸? 최소값 t가 얼마일 때? 2일 때네요. 2를 대입한 게 최소값. 2를 집어넣어버리면 4 빼기 4 사라지고 3이 3. 문제 답은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폼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풀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그 파트도 좀 더러워 보이는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167번의 쌤이 4번을 풀어드릴게요. 얘가 좀 더러워 보인다. 167번의 4번 보시죠. 167번의 4번입니다. 나와봐. 자 여러분이 다 봤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생각만 해봐봐. 자 167번 4번 보시면 y는 2의 로그 2의 2x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2x죠 2x 더하기 2 로그 2x 더하기 2 x는 1 이상이 됩니다. 얘의 최소값을 구해라 해놨어. 너네 어떻게 풀 거야? 일단 치환형입니다. 왜? 로그 전체 제곱은 치환형이야. 알겠죠? 어떻게 지나면 되겠어? 대략적인 방향만 잡아주시면 선생님이 받아서 얘기 좀 해드릴게요. 누굴 t로 치환할 거야? 로그 2x. 보통은 로그 2x를 t로 많이 치환하겠죠. 그러려면 식을 이렇게 써야 돼. y는 봐봐. y는 2에 이런 게 보이긴 하겠죠. 얘 분리하면요. 로그 2x 더하기 1 아닙니까? 더하기 로그 2x 더하기 1이고요. 더하기 2 로그 2x 더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취하를 쓰면 됩니다. 로그 2x 스텝 취한 다음에 풀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모양을 보니까 뭐 이렇게 잘 풀려요. 알겠죠? 뭐 어렵지 않은데 얘는 쌤 느낌이 얘를 t로 잡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얘를 t로 잡으면 돼 안 돼? 모양 반복되잖아. 굳이 로그 x를 분리시킬 필요 없지 않나? 뭔가 어떻게 생각해? 나의 의견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될 것 같죠. 치환은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t로 잡으려면요, 이거 t제곱이니까 산수 좀 편할 거 아니에요? 얘보다는. 그렇죠? 당연히 가능한데 쌤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는 니네가 처리해야지. 얘는 로그의 2x가 아니잖아. 그렇죠? 요거 뭐 식 잘 보이는 친구들은요, 요거 2로 묶으면 합치면 로그 2x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이면 더 좋고 안 보여?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로그 2의 2x를 t로 치환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치환을 하면요, 기존에 있는 x는 다 없어져야 돼. 알겠죠? 그러려면 얘도 없어야 되는데 얘 분리해. 로그 2의 2x가 로그 2의 x 더하기 1 아니야? 그죠? 그럼 로그 2의 x는 뭔데? t-1이잖아. 그쵸? 치우면 돼 이렇게. t-1을. 이해됐습니까? 치환은 이게 정해진 공식이 아닙니다. 알겠죠?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본인의 선택인 거죠.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 치환을 해야 잘 보이니까. 알겠죠? 자, 쌤은 그냥 로그 2의 2x를 t로 치환했습니다. 상관없잖아. 이거 여러분 할 줄 알 거니까. 알겠죠? 범위 구할게요. x가 1 이상입니다. 밑이 1보다 크네요? 같이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x의 제일 작은 값인 1을 대입한 게 t의 제일 작은 값일 거야. 1을 집어넣어 버리면 로그 2의 2니까 1이잖아. t도 1 이상이겠네요. 이해됩니까? 크기가 같이 갈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치환할게요. y는 얘를 t로 치환해요. 얘는 2t죠. 더하기 t 더하기 아까 얘기했죠. 2에 여기 자리에 있는 t-를 대입해야지. t-1 더하기 2입니다. 이해됩니까? 전개 2t제곱 플러스 t, 2t, 3t네 3t 상수항 사라지잖아. 그쵸?
얘에 대한 최소값 구하면 되겠죠. 어차피 y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최소를 구하면 정답이겠죠. 알겠습니까? 아래로 불러 꼭지점 t좌표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t의 범위가 1 이상이니까 1이 여기 있겠네요. 그림을 여기만 보니까 여기 1 대입한 게 정답이네. 정답은 5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치환이라는 이 행위가 뭔가 좀 딱딱한 공식 같은 개념이 아니어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식을 보고 선생님 이거를 t로 치환해서 낫지 않습니까? 라는 판단은 여러분 몫이죠. 알겠죠? 여러분 치환을 해서 풀겠다 판단하면 중요한 건 치환한 이후에 범위가 정확하고 x가 없이 t만 있는 식으로 바뀌었으면 그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알겠죠? 그대로 풀면 되니까 그걸 잘 판단해라. 알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방부등식 문제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수방정식 파트는 부등식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부등식으로 풀어드릴게요. 169번에 2번을 풀겠습니다. 여기 은근 헷갈리거든. 169번에 2번을 가볼게요. 169번 2번. 모양은 되게 깔끔하죠? 뭐 정리할 것도 별로 없이 그죠? 바로 치환을 진행하면 되는 문제인데 169번에 2번을 가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가볼게요. 원칙대로 풀어볼게. 자, 2의 2x. 얘는 뭐 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 마이너스 3 곱하기 2x 더하기 2가 뭐 크다. 얘를 풀어라. 나중에 익숙해진 친구들은요, 이런 방정식이나 부등식은요, 치환 안 하고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지금은 치환은 내가 할 건데. 자, 치환의 의죠. 이런 게. 그쵸? 2의 x승을 t로 치환하자. 치환하면 뭐가 중요하다고? 범위 중요하다니까? 양수입니다. 그죠? 적용!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가 1보다 크다. 인수분해 t-1과 t-2 0보다 크다. t가 1보다 작거나 t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같은 함수는 y는 x로 된 식을 t로 바꿨는데 함수의 최대 치수는 y 값이니까 t로 바꿔도 뭐 y는 변한 게 없죠. 거기서 답을 구하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x의 범위 구하는 거니까 t에 대한 답으로 쓰면 안 되고 그쵸? 다시 바꿔야지. 이랬습니까?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봐봐. 지금 t의 범위는 얘입니다. 그쵸? 근데 t가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다죠? 그럼 여기 0보다 크다 쓰는 게 맞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t의 범위는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내가 얘를 가지고 다시 x의 범위를 구해볼게요. 이게 0보다 크다가 있기 때문에 저걸 적는 건 뭐 당연히 잘한 건데 저걸 적음으로써 x로 바꿀 때 이제 그 실수할 포인트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개념적 이해가 정확해야 되겠죠? 가볼게요. 자, 쟤를 넣었어. 자, t가 얘니까 써놓게 0보다 크고 2의 x승이 1보다 작으면서 또는 2의 x승이 2보다 크면 돼. 이걸 풀어야 답일 거 아니야. 그쵸? 자, 얘는 문제가 안 생겨. 이 1승이잖아. 떼면 되잖아. 미치보다 크니까 부동 안 바뀌어. x는 보다 큽니다. 또는 얘는요? 1이 2의 빵승이거든? 요거는 뭐 풀면 돼. 2의 빵승 양체. 그죠? 요쪽을 떼면 x는 0보다 작다죠? 그죠? 이쪽은 뭐죠? 여러분? 요거 풀면 어떻게 돼요? 2의 x승이 0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이거 답 어떻게 돼요? 모든 실수입니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 항상 0보다 크니까. 얘는 기본 조건이니까 얘가 뭔가 부등식의 답이 내려올 게 없어요. 그냥 정답은 얘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문제 아는 친구들 여기에 굳이 0을 끊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풀어버리면 답이 쉽게 나온다. 이 정도만 좀 조심해서 잘 처리해라 라는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로그로 가겠습니다. 로그는 181번을 풀게요. 181번. 나머지는 여기 풀면 됩니다. 181번 봐봐. 181번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 연산 문제입니다. 191번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또 이제 해석 능력치를 또 체크 한번 해보죠. 해석의 기본 길을 체크해 볼게요. 식을 쓰고 3 플러스 로그 A x제곱 더하기 2의 1 플러스 로그 A.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계산 문제인데 풀면서 해석하는 기본기 체크.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정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요 문제는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여운이가 몇 차 방정식인? 이 식만 봤을 때
2차 방식.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1차 방식이야. 2차입니까? 원기 어떻게 생각해? 2차 이하의 방식이죠. 식만 보면 돼. 그죠? 왜? 얘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죠? 얘가 0이면 뭐 1차 방정식일 것이고 둘 다 0이 없겠네요. 얘 0 되면 얘가 마이너스 3인데 얘 0이 아니니까 그렇죠? 2차 아니면 1차 이런 표현을 이제 원기처럼 2차 이하입니다. 그 이하란 말을 붙여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고 있고 챙기고 있다는 거가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를 그냥 해석할 거면 얘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를 분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문제처럼 뭐라 적혀있어? 2차 방정식 얘가로 적혀있지. 그쵸? 그러면 그걸 보자마자 여러분 봐봐. 최고창이 문제할 때는요 긴장을 많이 해야 돼. 잘 봐. 이 문제를 처음부터 읽자마자 여러분 적어야 될 게 있어요. 얘가 2차 방정식이래. 무슨 말이야? 로그의 a가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3이 아니다 이 소리야. 이랬습니까? 이게 답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럴지 난 모르겠는데 있어요 실제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자마자 2차 방정식 딱 보자마자 또 반대 문자야. 지금 얘 0되면 안 되지. 이런 거 챙기고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다면 이제 최고차가 0인 경우가 아닌 경우 분리시켜 풀어야 되겠지만 얘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 잡아두시고 요 말을 풀면 2의 마이너스 3승이 a가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a는 8분의 1이 아니다. 여기 결론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문제를 읽자마자 저걸 썼다. 얘는 뭐 썰림 잘하네. 그렇죠? 이런 꼼꼼한 체크 능력이 실력이죠. 알겠죠? 그래서 요걸 적어놔야 돼. 그런 다음에 그럼 얘가 이제 일단 a는 8분의 1이 아니어야 되니까 얘가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 a의 범위 구하래. 판별식 풀란 얘기네요.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이 말이죠.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의 제곱 1 플러스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c 3 플러스 로그 2 이렇게 씁시다. 0보다 커야 돼 이 말인 거죠. 이랬습니까?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치환형의 로그 분수식이죠.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곱하면요. 로그 2의 a의 제곱. 정리해서 빨리 할게요. a의 제곱. 플러스 2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2의 a. 하나 빠지면 로그 2의 a. 상수함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2네. 이거보다 크다. 그죠? 자, 치환형을 몇 번 해봤으니까 요거 t로 치환해서 범위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냥 풀어볼게요. 인수면 되잖아. 얘 t라 생각해 그냥. 알겠죠? 그러면 1, 2 어디 마이너스요? 여기 마이너스. 그렇죠? 맞습니까? 인수분해식을 쓰면 쌤이 이 문제는 일부러 치환을 안 하고 풀고 있습니다. 치환을 해고 푸는 거 어렵지 않지만 식이 뭐 쉽게 나와 있어서 그냥 풀어도 될 것 같은데 2분의 2 맞죠? 그죠? 그럼 로그 2a가 t라 생각하면 마이너스 1 사이일 거 아니야. 정답 로그 2a가 마이너스 2와 1 아니구나. 마이너스 1 사이가 아니네요. 0보다 크다니까 큰일 날 뻔했네. 그쵸? 어떻게 돼? 로그 2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로그 2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죠.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0보다 크다는 거지. 바깥쪽이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성은 알겠어? 쌤 t라고 안 바꾸고 그냥 풀고 있는 거지. 그죠? 마이너스 작거나 마이너스 2구나. 왜 이러니? 네. 됐습니까? 그죠? 봐봐요. 다시 풀면 얘 마무리할게요. 얘는요 로그 2의 a 로그 2 얼마예요? 4분의 1 또는 로그 2의 a 차근차근 할게요. 로그 2의 2입니다. 그죠? 답 쓰시죠. 정답은 떼면 부동 안 바뀌죠. a는 8분의 1보다 4분의 1 4분의 1 작은데 야 진수 조건 0보다 크다 써야 됩니다. 이거 주관식이야.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네 이거. 대충 풀었는데 또는 얘 0보다 크다 나오는 거 알겠죠?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탈락. 알겠죠? 진수 조건 또는 a는 2보다 커야 돼. 그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쓰면 틀리죠? 이해됐습니까? 왜요? 야 건드리는데 지금 얘를 그잖아. 단 A는 이거 의도된 거네. 8분의 1이 아니어야 돼.
이 8분의 1 껴있잖아. 알겠습니까? 이거 없으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의도가 된 문제였네요. 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꼼꼼하게 잘 봐야 되는지, 특히 최고차항 개수가 문자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예원아 정체를 자 그렇게 잘 챙겨서 풀어주면 된다. 제가 되겠습니까? 아유 지금 뭐 다들 뭐 잠이 이제 집중이 떨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문제 하나 풀어보죠. 184번 풀어봐. 184번입니다. 풀어보세요. 피곤해 보이니까 한번 풀어봐봐. 184번입니다. 풀어준 거 책을 잘 해놨다가 복습하세요. 오늘도 복습이야. 풀이가 잘 됩니다. 나왔어? 안 나왔어? 답 나왔어? 맞는지 모르겠지만 틀렸네. 나왔어? 뭐야? 풀었어. 뭐가 좀 이상한데 답은 잘 보였네. 식이 좀 이상한데. 잘했어요. 네. 저희 뭐 제대로 풀긴 한 것 같은데 적혀 있는 건 제대로 적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보시죠. 네, 184번이었죠. 자, 오늘 쓰겠습니다. a의 x승 마이너스 2a 제곱의 a의 x승 더하기 이거는요. 의 알파 베타 할 때 둘의 합을 구해라. a x승을 t로 취하는 문제겠죠. 이거 해봅시다. t가 양수. 양수? 1보다 크다? 뭐지 양수겠네요. 해보세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쌤, 이 문제는 이제 이 문제 형태들 때문에 필기장에는 이제 그 치환하면 두 개 딱 해가지고 범위, 근의 형태 변화 이 두 가지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알겠죠? 얘는 이제 근의 형태 변화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이 근과 계수관계로 확인이 될 만한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걸 보니 뭔가 그쪽에 접근이 필요한 건데 일단 치환부터 하세요. AX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이거 잘 듣고 이해를 정확히 해놔야 돼. A제곱 T 더하기 0이다. 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당연히 얘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뭘로 접근해야 되냐면 자, 얘는 지금 지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뭐 근과 계수 관계는 이런 단어 쓸 수가 없고요. 알겠죠? 치환을 진행하면 얘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 관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놈의 근은 알파 베타인데 난 지금 t로 바꿨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적혀있는 알파랑 베타는 이게 x 값인 거야, t 값인 거야? 이건 x 값이죠. 나한테 그 x값에 대한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알겠죠? 나는 근데 이 문제를 치환해서 풀 수밖에 없으니까 치환을 했는데 치환한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의 근은 뭐야? 알파야? 아니죠. 이건 x값이니까 x에다가 알파에 대입한 게 근이라는 거니까
그럼 t는 뭐가 되는 거야? a의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요 a의 베타 제곱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는 내가 치환형의 어떤 지수 방정식이나 로그 방식을 푼다면 원래의 근이 알파 베타였다면 치환한 근은 이렇게 돼야지라는 근의 형태가 바뀐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두 근은 얘인 거죠. 그죠? 쌤 알겠니? 그럼 얘는 근과 계수 관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두 근의 합은 2a 제곱이고요. 옛날 두 근의 곱은요? 얘분의 얘 1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내가 구할 건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요? 야, 얘는 위의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수현 어떻게 할게? 얘 구하려면 위에 깊이요, 아래 깊이요? 이건 어떻게 나가니? 위에 거 아래 거야? 아래 게 필요하겠죠. 정리하면 A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A의 빵승이었겠죠? 네, 두 분의 합은 0이다. 지금 이렇게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근의 형태가 바뀌는 것들을 인지하고 잘 진행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치환을 치환을 진행해서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의 상황이 바뀜을 잘 판단하고 있어 이런 거 묻는 문제란 말이야. 알겠죠? 여기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져 버리면 186번을 가겠습니다. 보시죠. 186번입니다. 이 친구도 186번입니다. 문제 볼게요. 186번입니다. 자, 2의 2x승. 선생님 이것도 이쁘게 정리할게요. 2의 2x승. 2의 x 플러스 1제곱을 넘길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승. a도 일단 넘기자. 마이너스 n이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야 이거 무슨 방정식이야? 지수 방정식이죠? 판별식 그딴 거 쓰면 안 됩니다. 판별식 2차만 써야지. 이건 판별 쓸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돼. 일단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치환해야죠. 치환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2의 x 제곱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하면 뭐 중요하다고? 치환하면 범위. 됐어요? 자,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n이 0.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되네요. 이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되긴 했네요. 그쵸? 그럼 이거 풀이 어떻게 하면 돼? 서로 풀이 어떻게 하면 돼? 저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래. 판별식 쓰면 될까 안 될까? 왜요? 갑자기? 수연아 판별식 쓰면 될까 안 될까? 자, 여기서 봐봐요. 판별식을 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이 2차 방정식 두 근이 만약에 마이너스 2와 3이 나왔어. 그럼 이 마이너스 2는 근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니죠. 왜? 양수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판별식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실수 범위에서 얘기가 아니야 지금 알겠죠? 이게 치환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판별식을 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2차 방정식이 얘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식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데? 양의 실근이 필요하다 이 말이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는 나오긴 해야 되는데 양수인 근이 두 개 나와야 둘 다 우리가 실근으로 인정할 거 아니야. 음수가 나와버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왜? 0보다 큰 것만 근인 거니까. 이해됐어요? 양의 두 식근을 갖는 A의 범위를 구해라 이 말인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죠? 자, 쌤이 예전에 정리해 준 거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 뜨문뜨문 나올 거기 때문에 세팅이 잘 돼 있어야 된다. 얘는 쌤이 정리한 실근의 부호 문제죠. 이거 풀면 어떻게 돼? 어떻게 풀어?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래요. 풀이법이 뭐였지? 판별식 하고요. 또 판별식으로만 해결 안 돼.
뭐? 축? 아, 그거는 이제 근의 분리 파트 문제긴 한데. 근과 계수입니다. 근과 계수. 부호 문제는 이걸로만 풀어요. 만약에 문제가, 봐봐, 이게 달라지는 게, 봐봐. 예원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만족하는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큰 근일 때, 큰 근을 가지고 다른 문제야.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돼버리면 똑같이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했거든. 지금 현재는 x가 1보다 큰 거잖아. 그죠? 그러면 t로 치환했으면 t는요 2보다 크다고 되겠죠? 이거 되겠죠? 그 문제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a는 0이 얘가 2보다 크다인 두 실근 서로 다른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러면 이제 쌤이 정리해준 카테고리 3번 실근의 위치 그대 분리 문제인 거죠. 자, 그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1단계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라. 쌤 2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기억납니까? 이 문제를 푼다면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보다 큰 두 개근 가진 첫 번째 판별식 연결에 커야 되고요. 축의 방정식 대칭축이 2보다 커야 되고요. 2를 대입한 함수가 요걸 ft라 했을 때 FE가 이거보다 커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다 만족하면 이거 정답. 얘가 좀 더 빡센 문제인 거죠. 얘는 다행히 양의 실근이라는 얘기만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우리 선생님 정리해준 그 카테고리 두 번째 실근의 부호 문제인 거죠. 뭐 어떻게 하면 돼? 판별식과 근거에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판별식 체크 4분의 1을 쓰면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이거보다 커야 돼. 중분 안 돼. 그죠? 두 번째 근각계수 두 군의 합은요 2고요. 두 군의 곱은요 마이너스 a입니다. 그죠? 그러면 두 군의 합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니까 양수해야 되고요. 이건 당연한 말이고 패스. 두 군의 곱도 양수해야 되겠죠. 이걸 다 만족하는 게 정답. 이해됐어요? 그러면 a는 1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크고요. 너무 작다. 풀면 너무 작다. 얘가 답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는 이렇게 하는 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풀이법이 딱 정형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2차 함수의 실행 관련된 얘기는요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호까지만 요구되는 문제냐 정확한 위치까지 요구되는 문제냐 이걸 잘 보고 거기에 맞는 풀이법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자, 여기서 한번 이해되겠죠? 저번에 얘기한 그 이야기가 연결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똑같은 패턴의 문제를 내가 따로 풀어볼게요. 자, 이게 안 되면 그래프 해석이 뛰어나면 돼. 알겠죠? 자, 지금 보여준 두 풀이가 다 가능해야 돼. 알겠죠? 왜냐면 이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뭐 이걸로 가야 될 때가 있고 그림으로 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쌤 제가 뭐 얘를 뭐 이렇게 실근의 부호 문제로도 풀 수 있고요. 이 문제는 근의 분리로도 풀 수 있는데요. 이걸 뭐 꼭 그렇게 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푸느냐? 그냥 얘를 함수로 보는 거죠. 그나마 얘는 그래프로 풀어도 쉬운 문제인 게 요 디테일 얘기하면 여기가 문자가 아니라서 편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t제곱 마이너스 at 더 마이너스 a는 0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아까 그 풀로 가야 돼. 그림으로 하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알겠죠? 왜 그런지를 풀면서 얘기해 줄게요. 지금 얘는 이렇게 내나 이렇게 내나 2보다 크다? 잠깐만요. 주식은 말이 좀 안 되긴 하는데 내가 이 문제는 요건 바꿀게. 6 정도는 돼야 말이 될 것 같아서 좀 바꿔놓고 얘기할게요. 봐봐. 얘네들은 그래프 해석이 쉬워. 왜 그러냐면 1차 함수 계속 숫자기 때문에요. 2차 함수 그렸을 때 꼭지점이 잡히니까 숫자로. 근데 저희 문자가 되잖아? 그럼 그래프로 가면 진짜 어려집니다. 아까 그런 딱 그냥 공식 같은 풀이가 세팅이 되어 있을 때 답을 구할 거고 알겠죠?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얘가 지금 어쨌든 봐봐.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그 두 실은 가지라는 건 결국 이제 요거를 두 개로 그래프를 찢어가지고 그렸을 때 교점 두 개면 되는 거잖아. 그쵸? 수투처럼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a 넘기는 게 낫죠? 그럼 이 방정식을 t제곱 마이너스 2t는 a로 본 다음에 그죠? 선생님 제가 y는 t제곱 마이너스 2t를 그리고요. y는 a를 그려서 물론 정의역은 0보다 크다고 그린 다음에 교점을 두 개에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환경에서 지가 그냥 확인하는 거지 그냥. 알겠죠? 풀이법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방정식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지가 아는 걸로 푸는 거야 그냥. 어떤 상황이든. 그러면 그려볼게요. 2차 함수 이렇게 꼭지점 x좌표가 t좌표가 1입니다. 그죠?
얘가 보라는 게 0 이상이 0이 여기 있지. t는 0. 빵 붙들어야지. 여기만 볼 거야. 씁니까? y는 a를 그어서 교점이 두 개이려면 y는 a가 여기 있어야지. 그죠? 그러면 0일 때 높이 필요하네. 0을 넣었더니 0이네. 1일 때 높이 필요하네. 1일 때 마이너스 1이네. 아, a가 마이너스 1보다 위에 0보다 아래에 있어야지. 정답. 다 똑같죠? 알겠죠? 근데 생각해봐. 얘가 만 쌤 이게 가운데가 문자여도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빡세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t제곱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a라 가정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요. 뭐 a만 넘기든 말든 이걸 그릴 때 꼭지점이 2분의 a이기 때문에 t가 0을 자를 때가 애매한 거야. 0이 왼쪽에 있을 때와 오른쪽에 있을 때 분리시켜야 돼. 1번 케이스 답 구하고 2번 케이스 답 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지점이 문자면 확실히 2차원 해석이 어려워지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좋지 않다. 다만 얘기한 김에 이 상황 비교 혹시 되겠죠? 얘기한 김에 좀 더 들어가면요. 여기가 원래 A였잖아. 그렇죠? 만약에 함수가 가운데까지 A였다면 이건 이렇게 푸는 게 낫죠. AT까지 넘기는 거야. 지금 하는 이런 이야기는 수트에 훨씬 더 많은 그 효과를 낼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제가 그림으로 풀고 싶은데 이게 A를 삼성 넘기면 여기도 A고 여기도 A가 있고 이 꼭지점도 문자고 못하겠네요? 그럼 다 넘겨. 직선이잖아. 그쵸? 어떻게 하면 돼? 이제 풀어볼게요. Y는 T제곱이라는 함수 그리시고요. 0보다 크다 자르면 교점이 두 개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려볼게요. 얘기만 할게요. 포인트만. AT 더하기 A를 그리면 되겠죠. 그죠? 이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이차함수. 이렇게. 얘는 어떤 직선이냐? 이거 어떤 직선이죠? 기울기는 A니까는 말고. 그렇죠. 마이너스 1,0을 지난 직선이죠. 마이너스 1,0을 딱 찍어놓으시고 직선의 기울기 양수면 교점 두 개겠네. 계속 두 개네. 내려다가 0 되면 한 개겠네. 0보다 크면 두 개네 무조건.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범위가 없다면.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가 많이 박혀있다면 여러분들 잘 찢어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환경적으로 직선으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이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2차 함수 해석이 결말에 이렇게 나올 텐데 그 2차 함수 해석에 대한 그 정확한 풀이 라인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쌤이 그때 정리해드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만 파악하는 문제, 부호 파악하는 문제, 위치 파악하는 문제는 공식화되어 있는 풀이법인 거고 그게 적용이 되어야만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푸나 그래프로 푸나 다 가능한 문제. 그건 난이도는 낮다는 소리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분리시켜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얘도 똑같이 풀 수 있어요. 얘도 봐봐. 얘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 2차 방정식이 2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진 A의 범위 구하래. 그죠? 그러면 그림으로 갈 거면요. 어차피 얘도 꼭점이 숫자니까 0보다 크다나 2보다 크다나 3보다 크다나 다 똑같은 풀인 거야. 그림으로 가면. 왜? 얘 그리면요. 봐봐. t제곱 마이너스 6t는 a로 한 다음에 이건 답의 환경 때문에 내가 숫자만 바꿨습니다.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and y는 a가 되겠죠. 단 2보다 큰 거 그리는 거야. 그렇죠? 아래로 보고 꼭 지점 t좌표가 3 2보다 크면 2만 잡으면 될 겁니다. t는 2 아무것도 여기 y가 여기 있으면 되겠죠. 2일도 높이와 3도 높이의 사이다. 끝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한다는 건요. 문제 유형 따윈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뭐 부호 문제든 뭐 어떤 범위 내 문제든 뭔 상관이야. 주어진 범위에 맞게끔 그림만 잘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풀면 되죠. 풀이법 필요가 없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럼 다 그림으로 그리면 될 것을 왜 풀이법 필요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프로 접근해서 미친 듯이 이렇게 난이도가 이상해지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그때 배우는 공식으로 풀어야지. 이랬습니까? 그런 판단들이 어려울 수 있다. 다시 알겠습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잘 이런 문제들은 둘 다 풀어보면 베스트겠죠? 뭐 실근의 부호 파트로도 풀어보시고 그림으로도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난이도에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소스를 주면 이게 맞췄다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뭐 여기 있는 문제들이 수능이 나오니까 열심히 답습해나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예.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고를 계속 다양하게 관점으로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수능 공부예요. 그게 수학 공부야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 써서 본인이 판단되는 대로 문제를 끌고 가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여기 문제를 잘 연습해 보도록 하여라. 자, 마지막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요거 하나만 자,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틀이 좀 기억날 수 있어요. 봐봐.
난 두 개만 풀어줄게요. 193번 이런 문제 기억나요? 거의 뭐 유형의 풀이법을 적어놓겠는데 선생님 보통 유형 이름을 달 때 이제 풀이법을 다는데 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양변의 로그 취해야지 풉니다. 그냥 절대 못 푸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 이유는 풀면서 얘기해 줄게요. 양변의 로그를 취하긴 해야 되는데 193번입니다. 밑이 얼마인 로그를 취해야 될까요? 10인 로그를 취해야 돼요. 이유는 문제에서 밑이 10인 걸 쓰고 있잖아. 원래 로그 계산은 밑이 똑같은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은 절대 못 풀고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건데 밑이 10인 걸 가야 돼. 선생님은 부등식을 풀어줄게요. 195번입니다. 얘가 그나마 제일 손이 많이 가 보입니다. 자, 2분의 1x의 로그 2분의 1x 마이너스 2 이거보다 크고 2의 마이너스 다음 식을 풀어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로그를 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 어디서 알 수 있냐?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x에 로그 2x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함수 문제든 방정식 문제든 부등식 문제든 이건 이대로 못 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2의 x성이 무슨 식이야? 지수식. 그죠? 로그 2x가 무슨 식이에요? 로그식. 얘는 무슨 식이에요? 우리가 x제곱 이런 걸요 보통 뭐 한 더 있으면 다항식, 2차식. 그죠? 이게 무슨 식이야? 애매하죠. 뭐 다항식 보기도 좀 애매하고 지수식으로 보기도 좀 애매하고 로그식으로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못 풀어요. 알겠죠? 이름도 모르고 이거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여기 이 식에다가 봐봐. 얘를 진수로 하는 로그로 문제를 다 중갑시켜야 돼. 얘는 밑이 미울 속에서 2로 가야 되겠죠.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냐? 얘를 로그로 세팅해버리면요. 봐봐. 이 덩어리가 진수이기 때문에 진수 자리에 지수식이 있는 건 얘를 앞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 뭐가 돼?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x가 되기 때문에 요거 로그 2x 전체 제곱 아마 치환형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수를 내리려면 고놈을 통으로 진수 넣어버려야 돼. 왜? 로그 법칙에 지수를 내릴 수 있잖아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함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문제 볼게요. 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고 싶어요? 나 문제 봤어. 이제 이거 풀래. 너네 뭐부터 하고 싶니? 뭐부터 할 거야? 세연아 뭐부터 할 거야? 풀 거야. 다음 푸시가 나왔어. 일단 요 모양 때문에 로그를 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제 뭐 로그 계산 짬밥이 좀 있으니까 이 뭐부터 할 거야? 네? 먼저 뭐부터 할래? 로그를 취할까요? 그렇죠. 아, 좋아. 내가 원하는 대답이었어. 야, 이거 이렇게 빼 일단. 알겠습니까? 아무래도 2분의 1은 이제 다루는 거는 쌤 초반에는 미치로 작은 걸 일부러 다뤄드리긴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전한 상황에서는 이제 위험하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1보다 큰 게 낫지. 그럼 이제 풀이합시다. 이런 모양 때문에 이거 로그를 취해서 풀어야 돼. 양변에 봐봐.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건 밑이 2인 로그를 취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로그 2의 진수에 넣어버립시다. 이 덩어리를 진수에 넣는 거예요. 덩어리를 로그 2에 넣어버린 거죠. 됐어요? 만약에 주어진 지금 밑이 2분의 1이라서 여러분들이 로그를 2분의 1로 세팅하면요 부동을 바뀌어야 돼요. 밑으로 작은 걸 취했으니까. 알겠죠? 근데 밑보다 큰 걸 취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요걸 풀면 돼. 정리할게요. 얘를 내리면 되지. 그럼 차근차근 쓸게. 마이너스 로그 2x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2에 차근차근 할게요. 2분의 1x 크다. 얘는 마이너스 4죠. 알겠습니까? 좀 더 이쁘게 천천히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2x 마이너스 2에 곱하기 이 분리할게요. 로그 2x 먼저 쓸게요. 로그 2x 플러스 로그 2의 2분의 1이니까 요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됐어요? 전개한 다음에 다 넘겨서 인수분해서 답을 구하시면 아까 푼 그런 일반적인 치환 형태의 로그 부등식 문제가 나온다. 이해됐습니까? 풀면 끝나겠죠. 오케이? 요까지 만드는 게 문제인 거니까. 이해됐어요? 요거는 이제 로그만 잘 취해서 연산 잘하면 또 잘 뚫립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199번 같은 문제도 만날 수 있다. 199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개념적인 판단도 중요해서 199번을 보시면요.
x가 이번엔 3과 81 사이에 존재하는데 y는 x의 4 마이너스 로그 3x구나. 로그 3x 이런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봐라고 나온 거야. 이제 함수 문제인 거죠. 그죠? 자, 내가 이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 함수의 x값을 구하는 거야, y값을 구하는 거야? 얘들은 y값을 구하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이 y라는 함수가 이게 너무 더럽게 생겼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모양 나오면 무조건 뭘 취해야 된다고? 로그를 취하지 않은 목표입니다. 이건 알겠죠? 오케이? 일단 양변에 로그를 취합시다. 밑이 얼마의 로그 취할까요? 3. 왜? 문제 삼아 쓰고 있으니까. 그죠? 자, 양변에 밑이 3의 로그의 진수 자리에 두 값을 넣겠습니다. 어차피 같을 거 아니에요. 로그 3의 x의 4 마이너스 로그 3x입니다. 이거 이해되겠죠? 그죠? 자,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 이런 말이 잘 봐. 얘 내릴게요. 그러면 로그 3의 x 곱하기 4 마이너스 로그 3의 x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로그 3의 x 전체 제곱 더하기 4 로그 3의 x가 되겠죠. 그죠? 나 얘의 최대와 최소가 필요해요. 자,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할게요. x를 t로 치환하면 범위 중요합니다. 범위는 t 범위는 잠깐만 x가 제니까 위치가 크니까 제일 작은 거 대입한 1 이상일 것이고요. 큰 거 대입한 4 이하일 겁니다. 이거 이해되겠죠? 그죠? 자, 내가 구하는 함수는 이거 중심 잘 잡아야 돼. 내가 구하는 함수는 로그 3의 y라는 함수를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건데 치환했더니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였어. t의 범위 이래. 됐어요? 이 2차 함수 드리겠습니다. 위로 올로. 꼭지점 t좌표 얼마야? 2. 1부터 4까지. 4가 멀리 있겠네. 그죠? 자,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은요. t가 2일 때니까 2 넣어버리면 4. 4일 때는 대입하면 0입니다. 그죠? 자, 이 문제의 최대와 최소가 4가 0이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런 중심이 필요하다는 얘기 알겠죠? 나 지금 y의 함수를 그린 게 아니야. y를 못 구하겠으니까 로그 3의 y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한 거죠. 얘 또한 미치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이 최대인 4가 되면 y도 최대야. 그 말은 y는 3의 4승이 최대라는 거야. 그죠? 요 자식의 최소가 0이니까 y는요 3의 빵승 1이 최소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치환을 진행하고 로그를 취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잘 한 다음에 내가 지금 뭘 어떻게 변형시켜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건지 얘가 나한테 묻는 건 무엇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엉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알겠죠? 그거에 대한 중심을 잘 잡으라는 이야기인 거 알겠죠? 그래서 치환했다면 내가 t를 구하고 있는 건지 y를 구하고 있는 건지 x를 구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겠죠? 잘 잡고 그러려면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알겠습니까? 내가 뭘 t로 치환했고 그 t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x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알겠습니까? 이런 정리가 좌변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풀이하다 보면 내가 잔소리하는 게 어떤 겁니까? 좌변에 뭔가 내용을 쓰지 않고 자꾸 연산만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엉킬 수밖에 없어. 알겠죠? 본인이 뭘 하는지 잘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오늘 이제 식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건 그래프 얘기 나왔어요. 다음 시간에 그래프로 들어가 보고요. 오늘의 숙제는 여기 어디냐? 시험 문제 밑에 있죠? 오늘 숙제는 159번부터 한번 풀어둔 페이지 199번까지입니다. 159번부터 199번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알겠죠? 풀어서 만나도록 하시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풀어봐라. 나 있어.